거의 46까지 마라탕이나 떡볶이 생각이 잘 안 났어요. 상체보다는 하체에 살이 좀 몰려있는 편이어가지고 굳이 샐러드처럼 관리하지 않아도 좀 편하게 식이섬유를 섭취를 할 수가 있고, 다이어트에는 너무너무 좋은 운동, 예쁜 근육을 만들어주는, 더 장기적으로 재미있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더라고요. 안녕 기동이들. 오늘은 제가 좀 갑작스럽게 카메라를 켜봤는데 기동이들이 요즘에 제가 다이어트가 좀 잘 되어가고 있는 걸 보고 다이어트 꿀팁이 있냐고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 다이어트는 유난히 좀 수월하게 다이어트가 되었던 것 같고 정책이나 이런 게 없이 되게 한 번에 잘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적이 처음이고 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몇 가지 바꾼 습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자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일단 저의 히스토리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키가 160cm에 52~3kg를 좀 왔다 갔다 하는 평범한 체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전 좀 상체보다는 하체에 살이 좀 몰려있는 편이어가지고 그 하체에 있는 살을 빼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시작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체에 살만 빼겠다 이건 아니었고 전체적으로 살을 빼면 하체도 좀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52, 3을 왔다 갔다 하던 체중에서 지금 46.5에서 47까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의 46까지 본 상태인데요. 사실 이 키에 여기 48 밑으로 내리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저도 여태까지 다이어트를 정말 오래 해오면서 항상 48kg까지는 잘 뺐는데 다시 찌고 다시 빼고 이게 정말 반복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365일 다이어터로 살아본 사람으로서 안 해본 다이어트 방법도 없고 여러 가지 꿀팁도 저한테 적용을 해보면서 저한테 맞는 습관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일단 저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저는 디저트를 너무 좋아해서 끊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디저트 너무 좋아하고 저는 빵이랑 떡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는 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아침 공복보다는 저녁 공복이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녁엔 좀 먹고 아침을 참는 게 좀 수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을 빡세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운동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컸고 유산소 같은 거는 항상 할 때마다 너무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저의 팁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게요. 일단 제가 좀 다이어트 팁들을 야무지게 공유를 해보려고 노트 열심히 적어왔거든요. 일단 저는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52kg에 시작을 해서 식단을 좀 클린하게 바꿀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영상 편집을 하느라고 4, 5시에 자는 게 되게 일상이었고 그래서 야식도 정말 많이 먹으면서 스트레스성으로 배달 음식을 정말 많이 시켜 먹었거든요. 그래서 몸이 붓는 건 당연하고 염분이 있는 음식들 이런 게 너무 땡겼단 말이죠. 몸을 일단 좀 1차로 클렌징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2주 동안은 샐러드만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 샐러드만 먹었냐? 요건 아니고 주식을 샐러드로 가져갔어요. 약속이 있으면 굳이 식단을 가리지 않고 약속을 나갔고 혼자 먹을 때 그럴 때만 이제 샐러드를 맨날 먹어줬던 건데요. 샐러드의 소스는 딱히 가리지 않았어요. 짜고 맵고 달고 이런 음식들 먹다가 갑자기 샐러드만 먹으려면 오히려 식욕이 터질 수 있겠다 싶어서 소스나 재료들을 참지 않고 그냥 맛있는 샐러드를 시켜 먹었습니다. 스테이크 샐러드도 시켜 먹고 정말 치킨 샐러드 이런 것도 시켜 먹고 그냥 맛있는 샐러드들로 구성을 해서 질리지 않고 한 2주 동안 샐러드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2주 동안 샐러드를 쭉 먹으니까 점차 좀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고 소스도 좀 라이트한 소스들로 점점 바꿔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좀 붓는 게 덜해지고 그래도 샐러드 꽤 맛있는데 싶고, 그리고 항상 샐러드만 시켜 먹기에는 좀 가격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양배추를 정말 많이 사다 놨었어요. 양배추를 한 포기를 사다 두면 그거를 한 3일은 먹을 수 있거든요. 맨날 먹는다고 했을 때. 그래서 저는 쌈으로 먹을 수 있게끔 손질을 해두고 곤약밥이랑 닭가슴살이랑 양배추 이렇게 싸먹고, 아니면 뭐 볶음밥을 먹는다고 했을 때도 볶음밥도 항상 양배추 쌈에 싸먹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밥이나 탄수화물 이런 거를 먹는 양이 되게 줄었고 매 입마다 그렇게 양배추 쌈을 먹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식이섬유도 많이 섭취하게 되고 그런 자연 원재료를 섭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염분이나 좀 자극적인 음식들에 대한 생각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그렇게 샐러드와 양배추를 곁들인 일반식을 많이 먹으니까 양도 조금 주는 것 같고 마라탕이나 떡볶이 생각이 잘 안 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몸이 클렌징이 된 것 같다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저의 식단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볼까 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빵과 떡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곤약밥에 닭가슴살에 닭가슴살 볶음밥, 닭가슴살 도시락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먹고서도 꼭 빵이 땡기고 꼭 떡이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싶은 것들을 그냥 다른 걸로 때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 본질적인 욕구가 해소가 되지 않아서 결국 계속 다른 거를 먹어서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단백질에 대한 강박을 좀 버리고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좀 건강하게 먹자 이런 생각으로 식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통밀빵에 땅콩잼이랑 스테비아 잼 발라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맨날 점심마다 그걸 먹었던 것 같아요. 100% 땅콩잼 바르고 스테비아 잼 바르고 이렇게 알룰로스까지 뿌려 먹으면 진짜 디저트가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서 포만감도 채워주고 제가 먹고 싶었던 그런 빵의 맛과 식감도 느끼면서 맨날 먹었던 것 같아요. 사실 단백질은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막 탄단지 잘 챙겨 먹으려고 했던 식단보다 그냥 내가 먹고 싶은데 건강한 성분으로 먹은 한 끼가 있었을 때 더 장기적으로 재미있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먹으면서 좀 더 변화를 줘서 프로틴 베이글도 자주 먹었고 프로틴 베이글에다가 그릭 요거트 이렇게 발라 먹으면 또 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릭 요거트에 나중에는 스테비아 잼도 섞어서 약간 과일 맛 나는 그런 요거트를 발라 먹는 거죠. 블루베리 요거트, 딸기 요거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발라 먹으면 또 그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는 프로틴까지 챙길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죠. 또 저는 떡도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곤약떡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사서 쟁여뒀었어요. 근데 요거는 사실 칼로리가 그렇게 적은 건 아닌데 딱 한 봉지만 먹어줬을 때는 괜찮은 성분과 양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요거 하나로 먹고 내가 배가 안 찰 걸 100% 아니까 차라리 이거 먹기 전에는 곤약밥에다가 김을 싸서 일단 위를 좀 채워뒀어요. 배부른 상태에서 이 곤약떡을 먹으면은 마무리를 곤약떡으로 해서 떡에 대한 욕구도 좀 충족이 되고 그리고 배도 좀 차니까 계속 먹고 싶다는 욕구가 좀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나를 알고 내가 양을 당장 줄여서 이거 한 입만 먹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 다른 걸로 먼저 배를 채워두고 내가 제일 좋아할 만한 그런 식단에 그런 느낌으로 먹어주니까 되게 만족감도 좋았고 입 터짐이 없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점심을 많이 먹어줬고 저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배추를 정말 많이 애용을 했었어요. 사실 양배추랑 안 어울리는 음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양배추만 먹어줬던 것 같아요. 사실 양배추는 그냥 먹기에도 좀 달달했던 것 같아서 양배추를 쌈장에 찍어서 그냥 한 3개, 4개 정도 계속 먹어주는 거예요. 굳이 샐러드처럼 관리하지 않아도 좀 편하게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가 있고 혈당을 올려주는 것도 방지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양배추 가격도 너무 착하고 관리도 쉽고 맛있어서 저는 너무 추천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음식의 양을 줄이지 않아도 어쨌든 양배추가 거의 반을 차지하다 보니까 배는 이전과 같이 가득 찼어도 열량이 그렇게 많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살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다이어트 분들의 팁을 보면은 먹고 싶은 거 다 먹되 반으로 줄여라 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뭔가 식탐이 많은 사람인지라 반으로 줄이는 걸 못하겠는 거예요. 디저트가 있어도 정말 하나를 다 먹어야 될 것 같고 숟가락 내려오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그냥 애초에 배를 많이 가득 채워놓고 시작을 하자. 이래서 먹고 싶은 거 먹기 전에 양배추나 아니면 다른 것들로 배를 먼저 채워주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효과가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식단에 대한 팁이 한 가지 있자면 저는 매 식단에 칼로리를 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하나하나 식단에 칼로리를 재기 시작하면 너무 칼로리에 대한 강박이 커질 것 같고 그거 하나하나 계산하고 있는 것도 되게 현타오더라고요. 목표한 칼로리를 넘으면 내가 실패한 것만 같고 괜히 그것 때문에 다음날 더 강박이 생기고 해서 아예 칼로리는 체크하지 않았고 뭐 양배추 쌈이나 이런 거 먹을 때는 굳이 칼로리를 체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칼로리를 아예 생각을 안 했고 가공식품을 먹을 때는 영양 성분이 있을 때 칼로리는 굳이 신경 쓰지 않고 당류랑 포화지방 요거만 봤습니다. 당류가 사실 정말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인 것 같거든요. 당류를 계속 먹다 보면은 뭔가 입맛도 더 돌고 계속해서 뭔가 살찌는 그런 체질로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당류를 줄이는 거를 가장 핵심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거기에 따른 사소한 팁인데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하고 다이어트 간식이라고 했을 때 당류가 꽤 높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은 정말 안 먹으려고 했고 당류가 정말 적고 지방이 정말 적은 것들 아무리 칼로리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그 두 가지가 가장 적은 것들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쉐이크 기준으로는 당류가 웬만해서는 한 2, 3g 안 넘는 걸로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진짜 맛있다면 5g 정도였고 웬만해서는 좀 2, 3g 밑으로 저당이랑 대체당을 사용한 그런 쉐이크들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쉐이크 특히 구매하실 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괜히 쉐이크 먹고 좀 포만감 올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혈당이 올라서 더 입맛 돌면은 곤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 체크하는 거 진짜 중요했습니다. 제가 디저트 러버라고 했었는데 그럼 디저트는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웬만해서는 좀 그래도 참으려고 했고 그래도 계속 식사 후에 디저트가 땡긴다 했을 때는 뭔가 신게 땡길 때는 초록 매실 제로 요거를 먹었고요. 단게 땡길 때는 제로칼로리 수박바나 스크류바, 조스바 이렇게 제로칼로리를 좀 애용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로칼로리로 좀 해소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스스로 진짜 먹고 싶은 건지 생각해봤을 때 아, 난 진짜 이거는 대체할 수 없이 이게 너무 먹고 싶다 했을 때는 그냥 먹었던 것 같아요. 그날은 또 유산소를 먹었으니까 했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원래 싫어하지만 먹었으니까 운동해줄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때는 죄책감 1도 안 가지고 너무 맛있는데? 이러면서 먹고 운동도 그냥 먹었으니까 해줄 수 있다 이런 마인드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경험상 저는 과자랑 디저트 이런 거를 많이 끊진 않았는데 그래도 한 일주일에 3, 4번 정도는 먹었던 것 같거든요. 하루에 한 개씩. 빈츠가 너무 먹고 싶다 이러면 빈츠 먹고 그날엔 빙수가 너무 먹고 싶다 이러면은 빙수를 먹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디저트 하나로 살이 갑자기 찌고 디저트 하나로 다이어트가 다 망쳐버리고 요건 아닌 것 같아요. 애초에 양을 줄이는 다이어트를 하지도 않았고 굶는 다이어트를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게 몸이 그렇게 비상사태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당이 조금 들어왔을 때 그걸 바로바로 지방으로 축적하는 그런 몸의 체질로 바뀌지 않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엄청 굶다가 디저트 좀 먹으면은 몸이 이거를 에너지원으로 저장을 하려고 하면서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뀔 수가 있을 텐데 저는 애초에 양을 엄청 줄이거나 굶거나 끼니를 거르거나 이런 다이어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며칠에 한 번 디저트 내 마음대로 먹는 거 요거는 크게 다이어트에 해는 안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것 때문에 다이어트를 망치진 않았고 오히려 진짜 너무 먹고 싶을 때 먹으면 파생돼서 입이 터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적당히만 참아주되 너무 강박 갖고 참진 않았던 그런 느낌으로만 조절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조제도 정말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요. 제가 엄청 잘 먹고 있는 메타그린 그거를 정말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메타그린에서 칼로리커 젤리가 나왔는데 그게 가르시니아 성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식전에 먹어주면 혈당을 좀 줄여주고 그리고 식사량을 포만감 때문에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다이어트 한창 할 때는 메타그린 일반 말고 완전 부스터샷으로 해서 매일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요번에 정체기 없이 쭉 빠진데 크게 한몫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감량기는 아니고 유지어터여가지고 지금은 그냥 메타그린 슬림업으로 먹고 있거든요. 근데 다이어트를 할 때는 부스터샷으로 그냥 빠르게 확 빼버리는 걸 추천해요. 아, 그리고 이건 진짜 중요한 팁인데요. 저는 이번 다이어트 성공에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잠이었어요. 저는 원래 생활 패턴이 되게 새벽에 자는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새벽 4, 5시에 나는 잘 거니까 새벽 12시쯤에 배고파지면은 어차피 5시간 뒤에 자는데 괜찮지 않을까? 이런 합리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야식을 먹게 되고 야식을 먹으면 졸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새벽 2, 3시에 잠들 때도 있고 결국은 배고프지 않은 상태로 계속 잠들게 되고 야식 먹고 잔 다음 날에는 오히려 더 허기가 져서 아침부터 다시 많이 먹게 되고 약간 이런 생활 습관을 가졌던 것 같은데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도 꼭 일찍 자보자 해가지고 12시에서 1시 사이에는 꼭 잠들어 보자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기 시작했고 아무리 늦어도 1시에는 잠드니까 한 7시에 마지막 식사를 하고 점점 10시, 11시에 배고파져도 나 어차피 2시간 뒤에 잠드니까 참아야 돼 하면서 약간 그게 정신력으로 참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6시간에서 한 7시간은 꾸준히 자줬던 것 같아요. 잠이 진짜 체중에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확실히 정말 잠을 잘 자니까 몸이 좀 피로도도 없어지고 자면서도 지방을 태우기도 하고 그리고 확실히 일찍 자니까 공복 시간이 늘어나서 그게 정말 한몫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7시에 마지막 식사를 하고 야식을 먹지 않고 다음날 한 8시에 일어나서 아침 공복은 잘 참는다고 했으니까 한 11시까지는 3시간 정도 참아주면 16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복도 잘 유지를 해가지고 다이어트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저녁 공복이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일찍 잠들고 일찍 일어나시는 게 훨씬 생활 패턴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을 거예요.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강추합니다. 어려운 거 알지만 억지로라도 자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팁으로는 단백질에 대한 강박을 갖지 않기였어요. 그 전에 다이어트에 대해서 실패했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단백질이니까 괜찮아. 단백질 채워줘야 되니까 이런 식단으로 먹어줘야 돼. 이런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배고프지 않아도 굳이 단백질을 챙겨 먹으려고 단백질 음료나 닭가슴살을 먹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식단이어도 그래도 단백질은 챙겨야 돼 하면서 닭가슴살이 들어간 그런 식단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쉽게 실증도 나고 어쩌다 보니까 열량도 더 과잉으로 먹게 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 다이어트 때 단백질에 대한 강박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굳이 단백질을 몇 그램을 채워야 돼 합리화하면서 이건 단백질이니까 먹어도 괜찮아 요거를 절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통밀빵에 잼 발라서 먹은 게 맛있게 잘 먹은 한 끼였다면 굳이 단백질이니까 괜찮아 하면서 다른 것들을 더 먹으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어쨌든 다이어트에 가장 무서운 게 합리화잖아요. 단백질이라고 살 안 찐다? 절대 아니니까 그거를 합리화하면서 뭔가 더 챙겨 먹고 그런 거를 완전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팁으로는 저는 집에서 아무리 겨울이고 해도 나시랑 반바지를 입고 있으려고 했어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체중이 올라가 보고 좀 살이 빠진 것 같다 싶으면은 마음을 놓고 좀 열심히 먹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집에서 눈바디를 체크를 하면서 그래, 나 아직 덜 됐어. 이거를 계속 제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좀 식욕을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만 있다 보면 후질근한 그런 티에 다 이렇게 가려져 있다 보니까 좀 방심하고 먹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계속 나시랑 얇은 옷들만 입고 있다 보면은 확실히 내 바디가 바로바로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시력이 줄어드는 효과는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산소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어요. 진짜 운동은 할 때마다 왜 이렇게 지루한 건지 정말 가기도 싫고 가서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운동은 수영, 헬스, 필라테스 이렇게 3가지를 했는데요. 3가지의 장단점이 다 분명했습니다. 일단 수영으로는 저는 수영 덕분에 살이 많이 빠진 것 같기는 해요. 항상 공복으로 아침에 갔었고 공복으로 가다 보니까 정말 힘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복 유산소에는 사실 수영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수영을 할 때는 이제 앞뒤로 샤워하고 뭐 준비하고 갔다 왔다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 소요가 좀 많이 되는 점이 있었고, 그리고 갔다 와서 너무 피로했어요. 어쨌든 정말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졸리고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시간이 많이 있는 그런 시즌에 할 수 있는 운동이긴 한데 또 다이어트에는 너무너무 좋은 운동이기도 하다. 이래서 강추드리고, 사실 다이어트 하다 보면은 인생이 조금 무료해질 수도 있고 노잼 시기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수영을 하면은 수영이 약간 퀘스트 깨는 느낌이 있어요. 나 오늘 뭔가 자유형 팔 돌리기 성공했다? 오늘은 발장구 성공했다? 나 오늘은 자유형 마스터했다? 이런 성취감 때문에 퀘스트 깨는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도 올라가고 괜히 뭔가 기분도 좋아지고 해서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자신감? 이런 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또 그런 운동으로도 진짜 추천해요. 그 다음에 필라테스는 근육을 이제 쫙쫙 늘려주는 그런 운동이잖아요. 헬스를 많이 하면은 근성장은 되지만 예쁘게 잡히진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필라테스로 근육을 쭉쭉 늘려주고 스트레칭을 해주면서 예쁜 근육을 만들어주는 그런 운동이에요. 사실상 이 필라테스가 살이 빠져요 라고 할 순 없겠지만 몸의 바디 라인이 예뻐진다 라고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주 1, 2회 정도 그냥 꾸준하게 해줬었는데 확실히 스트레칭도 되고 몸의 자세도 발라지니까 같은 체중이고 같은 체지방률이어도 되게 몸이 꼿꼿하게 예쁘니까 훨씬 더 살도 많이 빠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필라테스도 꽤나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헬스랑 유산소. 헬스는 사실상 기초대사량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피할 수 없게 꼭 해줘야 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하체보다는 상체 운동을 좋아해서 그냥 PT 한 10번 받았을 때 쌤한테 마지막 PT 수업날 저 상체 루틴 좀 짜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체 루틴 짜준 대로 맨날 보면서 이렇게 헬스장에서 똑같이 따라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익숙하다 보니까 굳이 따라하지 않아도 저만의 루틴이 잡혀있는데, 진짜 헬스장을 한 번도 안 가보고 기구를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PT를 받고 그리고 마지막 수업 때 쌤한테 저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루틴을 좀 짜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를 추천드려요. 한번 수업을 듣고 나는 게 평생 내가 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거기도 하고 또 루틴도 가져가다 보니까 PT는 한 번쯤은 수업을 들어보는 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산소. 유산소는 저는 매일 타지는 않았고 뭔가 전날에 과식을 했었던 날이나 조금 체중이 불었다 싶은 다음 날에는 아침에 공복 유산소를 해줬는데요. 사실 저는 배고플 때 막 힘차게 걷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인클라인 3 레벨로 5.5에서 6으로 한 30분 정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정도만 걸어도 저는 땀이 많이 났어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천국의 계단이나 막 힘들게 막 인클라인 14, 15 이렇게 옛날에 했던 것처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기도 전에 너무 하기가 싫고 하면서도 너무 힘들어서 빨리 집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만 하자 이런 생각으로 꾸준히 해줬던 것 같습니다. 식단이든 운동이든 그냥 적당히만 하자 이런 마인드로 하면은 그래도 마음도 편해지고 좀 강박도 덜어지게 되는 것 같아서 확실히 스트레스 없이 살을 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정체기 없이 쭉 한 번에 한 5kg, 6kg 정도를 감량을 한 건데 정말 사소한 몇 가지만 바꿨는데도 쉽게 살이 빠지는 것 같아서 꼭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랑 좀 비슷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기둥이들은 저의 다이어트 팁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테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음에도 또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